안녕하세요. 작업중양입니다. 오늘은 펩트론의 3중 해자 시리즈를 시작해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PK를 알아볼 건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픽파마가 비만약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그 비만약에 어떤 킥을 더해줄 수 있는 서방형 회사들이 줄줄이 등장하고, 걔네들이 각자의 빅파마 파트너랑 지금 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펩트로는 2022 년에서 3 년까지 노보 노디스크와 어 일라이 릴리의 더블 러브콜을 받았다. 그리고 펩트로는 지금 일라이 릴리와 기술평가 계약 중이고, 결론적으로 펩트로는 이러한 3중 해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일라이 릴리와 결국에는 본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 서방형 회사 중에서 과연 펩트로는 어떤 점이 뛰어난가 하고 물어봤을 때 결국 이 세 개를 대면 되거든요. 뭐 사실 다른 장점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가장 핵심으로 꼽는 것들이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 PK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 매번 뭐 펩트론의 PK가 뛰어나다고 하는데, 사실 PK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뭔지 한번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전에 일단 비만약 서방형을 제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분류해 봤어요. 이렇게 총 7 가지가 있는데 뭐 되게 많죠. 그래서 뭐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참 카테고리가 많다.'라는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자체 반감기가 긴 형태가 있고, 뭐 그리고 또 항체, 그리고 링커 캐리어, ISFD, PLGA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사실 이거는 서방형이 아닌데 그냥 집어넣었어요. 그냥 이해하기 편하도록 그냥 집어넣었으니까, 혹시나 이게 '이거 서방이 아닌데?' 이러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미리 언급드립니다. 어쨌든 요렇게 7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펩트론은 이 PLGA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각각의 형태의 대표적인 회사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회사의 PK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그 PK가 뭐냐면 결국 약물의 혈중 농도거든요. 그러니까 혈액 속에 약물이 어떤 그 동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그 약물이 농도가 변하는가, 그게 결국 PK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PK가 뭐냐면은 여기 그림 보이시죠? 여기서 너무 낮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subtherapeutic 레벨이라 해 가지고 약효가 없는 구간이라고 해요. 근데 또 너무 높으면 안 돼요. 너무 높으면 부작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구간은 요기 테라피틱 레인지라 해 가지고 여기가 가장 이상적인 구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팍 치솟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너무 아래에 놀아서도 안 되고, 그 중간 사이에 어떤 그 치료 범위에서 이렇게 평탄하게 노는 게 가장 우수한 PK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적어 놨다시피 치료 범위 안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우수한 PK다. 그리고 초기 방출이 없을 것. 초기 방출이라 하면 요렇게 팡 튀는 구간. 이렇게 팡 튀면은 이 포싱 레벨 부작용 구간이 딱 이렇게 가이잖아요. 그래서 안 좋습니다. 여기에 머무르는 것도 안 좋은데 이렇게 팍 튀는 구간 그 자체가 안 좋아요, 특히 초반에. 그래서 요렇게 그 주 1회 비만약 같은 경우는 요렇듯이 초기 방출이 좀 심해 가지고 아주 저용량부터 이렇게 늘려가는 용량 증량 과정을 거치거든요. 처음에 뭐 2 밀리, 그다음 뭐 3 밀리, 뭐 4 밀리, 그다음 8 밀리, 그다음 12 밀리, 한 달 간격으로 그렇게 소소히 이렇게 늘려가는 그런 방식을 택해요. 왜? 초기 방출이 너무 심하니까. 처음부터 고용량을 빵 때려 버리면 이렇게 혈중 농도가 팍 튀어 버려 가지고 막 토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낮은 용량부터 서서히 이렇게 올리는 식으로 지금 주 1회 제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용량 증량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먼저 언급드리려고 해요.
그 앞서 언급드렸죠. 이렇게 초기 방출이 키니까 이 저용량부터 서서히 올려간다는 거. 그거를 저희가 용량 증량이라고 하고 뭐 어려운 말로 타이트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겠죠? 타이트레이션. 그래서 제가 이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약은 사실 그 암젠의 마리타이드라고 암젠 회사에서 만든 월 1회 제형이에요. 여기 뭐라 돼 있냐? 용량 증량 없이 그냥 고용량을 이렇게 때려 버렸더니 구토 발생률이 92%에 달하더라. 거의 뭐 약이 아니죠, 이 정도면. 그냥 구토를 유발하는 약이죠, 이 정도면. 비만 약이 아니라. 근데 같은 약을 저용량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증량 한 군, 그러니까 용량 증량, 즉 타이트레이션을 한 군에서는 구토율이 반으로 줄어들었더라. 뭐 요런 내용입니다. 43%. 이 43%도 심하죠. 거의 절반이 토한다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뉴스 기사에서 중요한 의미는 뭐냐. '아, 용량 증량을 안 하면은 이렇게 부작용이 엄청 심각하구나. 이거를 용량 증량을 해야 구토율이 줄어드는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먼저 펩토론의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왜? 이게 이상적인 PK니까. 요거를 먼저 봐야 나중에 볼 그 다른 회사들이 얼마나 구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펩토론의 PK는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테라퓨틱 윈도우, 그 치료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쭉 가요. 그런 식으로 쭉.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세로축이 잘렸는데 이게 선형 그래프예요. 이게 10 이면 뭐 이게 20, 그리고 이게 뭐 30 요런 식으로. 근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테지만 다른 회사들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로그 그래프라 해 가지고 1, 10, 100, 1000 요렇게 올라가요, 그래프가. 그래서 걔네들은 실제 그래프보다 실제 선형 그래프로 바꾸면은 훨씬 더 이렇게 탁 튀는 모양이 나온다는 거, 요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상적인 PK랑 트론의 PK다. 왜? 첫 번째로 선형 그래프다. 1, 2, 3, 4 이렇게 간다. 다른 데는 1, 10, 100, 1000 이렇게 간다. 그리고 두 번째, 초기 방출이 없다. 여기 보시면 팍 튀는 구간이 없죠. 이 회색깔이 주 1회 제형이거든요. 주 1회 제형은 팍 이렇게 튀죠. 근데 이 페트론의 월 1회 제형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죠. 그렇고 또 세 번째는 뭐냐? PTR 변동이 저금해 가지고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피크 투 피크 스로 레이시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이게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회색깔 보면은 막 변동이 심하죠. 막 이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요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근데 이 펩토론 보면은 그래도 주 1 회보다는 그래도 이 뭐랄까 변동폭이 변동이 되게 스무스하죠. 부드럽죠. 이렇게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PTR 변동이 적다." 요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PK가 좋으면 뭐 그래서 결국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PK가 좋다 보니까 스스로는 입증했죠. '아, 부작용이 없네.' 제가 그 토론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우수한 PK는 결국 그 맨 위쪽에 부작용 영역을 건드리지 않는 것, 뭐 요쪽이겠죠. 그래서 펩트론은 이상적인 PK를 구현했기 때문에 어 부작용이 매우 적다. 어떻게 하냐? 연구자 임상 PT403 휴먼 임상에서 사람 임상 데이터에서 구토 0 건, 메스꺼움 0 건을 증명해냈다. 그리고 이거는 세계 최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느 사례든 구토를 0 건을 만들어내고 메스꺼움 0 건을 만들어내는 거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용량 증량 과정을 안 거친 거예요, 요 PT403의 데이터는. 그냥 고용량을 빵 때려 버린 거예요. 요것도 세계 최초.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래주머니를 차고 마라톤 세계 1 위를 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용량 증량 없이 부작용 0 건, 구토 0 건, 메스꺼움 0 건을 증명해낸 게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발목에 차고 마라톤 세계 1위
기록을 경신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왜? 앞서 설명드렸죠. 여기 용량 증량의 중요성. 용량 증량을 안 했더만 도발 발생률이 92% 였다. 그 암젠의 마리타이드가. 근데 용량 증량을 했더니 이렇게 고토가 반으로 줄더라. 43%. 반대로 말하면 용량 증량을 안 하면은 부작용이 2배로 늘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트론 PT403 용량 증량 과정 없이 부작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적인 PK 펩트론. 이상적인 PK가 이상적이니까 이렇게 부작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작용이 하도 없다 보니까 용량 증량 과정을 딱히 거칠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해 주세요. 그 선형 그래프, 그리고 초기 방출, 그리고 TTR 변동이 적다는 거. 요거 세 개를 한번 잘 기억해 주시고, 요거 세 개를 잘 기억해 주시고, 다른 사례들을 보면은 다 여기에 걸립니다. 네. 하나하나씩 볼게요. 그럼 첫 번째로 차체 반감기가 긴 형태를 한번 볼게요. 이 사진 속의 PK는 메세라의 베로베나타이드라는 약물인데요. 제가 메세라를 선택한 이유는 바이킹은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바이킹은 사실상 실패한 약물이고요. 이거보단 그래도 좀 좋은 메세라, 지금은 화이자한테 인수됐지만 메세라의 베로베나타이드의 PK를 볼 건데, 여기 보시면 보이죠? 1, 10, 100, 1000 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1, 2, 3, 4 그래프로 바꾸면은 그냥 요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프가. 완전히 그냥 팡 더 치솟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나마 좀 보정을 하려고 이렇게 로그 그래프로 만든 거거든요. 1, 10, 100, 1000 이렇게. 그래서 걸리죠. 첫 번째, 트로는 선형 그래프였는데 얘는 로그 그래프다.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초기 방출 있죠. 너무 심하죠. 팡 이래 튀죠. 다시 한번 보고 올까요? 페트론. 팡 이래 튀나요? 안 튀죠.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죠. 그리고 세 번째, 피크 투 레이시오 변동침함. 피크 투 레이시오가 뭐냐면 그냥 이 정점과 이 제일 최하점 사이의 어떤 그 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팡 튀어 올랐다가 팡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죠. 사실 이게 급격하게 안 내려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10, 100, 1000 으로 가는 그래프라서 만약에 1, 2, 3, 4 그래프로 가면은 이렇게 안 떨어지고 요렇게 떨어져요, 실제로는. 요렇게 안 떨어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PK가 상당히 구리더라. 요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메세라의 어떤 그 방향은. 그래서 얘네들 그 메세라의 그 임상 설계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요 그래프가 요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요건 용량 증량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짜잘짜잘하게 많죠. 그냥 얘네들은 초기 3 개월 동안 주 1 회, 주 1 회를 3 개월 맞고 그 3 개월 이후에 월 1 회를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완전한 월 1회 제형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용량 증량 과정을 거치는 이유 자체가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아까 보셨죠? PK가 너무 구리다 보니까 부작용이 심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용량 증량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요런 거예요, 그냥 그림이. 그리고 이 밑에는 부작용 데이터거든요.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매스컴 한번 볼게요. 구토 23.3%, 매스컴 37.7%. 근데 아까 우리 PT403 연구자 데이터 0 건, 0 건. 근데 이 23.3과 37.7, 이 부작용이 강한 거는 심지어 용량 증량 과정을 거쳤던 데이터. 만약에 용량 증량을 거치지 않았다면 펩트론처럼 이건 뭐 2배 더 심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PK가 구리니까 이렇게 부작용도 구리더라.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살펴볼 다른 약물들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어떤 패턴이냐면 PK 구리다, 용량 증량 과정을 거친다, 부작용 심하다. 딱 요 3 개거든요. 그럼 이 앞으로는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항체 펩타이드를 이렇게 컨주게이션한, 뭐 어려운 말인데 약간 그냥 항체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암젠, 얘네들 빅파마거든요. 얘네들 엄청 빅파마예요. 한 5 위, 6위 되려나? 어쨌든 엄청 빅파마인데 얘네들이 만든 월 1회 제형이 있어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얘네들의 PK인데
얘도 로그 스케일이죠. 0.1, 1, 10, 100 이런 식으로. 그리고 초기 방출 심하죠. 그리고 팡 떨어지죠. 음 걸리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전에 이거는 제가 토론에서 맨 처음 보여드렸던 그 기사예요. 그 기사에 나오는 약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암제네 마리타이드라는 약이에요. 예. 말도 안 되죠. 용량 증량 없이 해 봤더만 구토 발생률이 92% 더라. 사실상 토하는 약이죠. 그래서 그랬더니 단계적으로 증량했더만 뭐 구토율이 43% 더라. 부작용 너무 심합니다. 그쵸? 그리고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센디스파마예요. 그러니까 어센디스파마는 쪼끔 앞서 봤던 그런 유형이랑 조금 다른 유형인데 뭐 링커 캐리어 뭐 이런 식인데 뭐 이거는 뭐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어센디스 파마는 우리가 알다시피 노보 노디스크랑 지금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죠. 선급금 1,500억에 뭐 다 합쳐서 뭐 한 5천억, 6천억 해 가지고 이미 노보 노디스크는 얘네들한테 1,500억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센디스 파마는 알다시피 서방형 회사 중에서는 시총 1 위예요. 얘네들이 한 16조, 17조 한 고 정도 되는데 나름 그래도 근본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페트론한테는 안 된다는 거. 왜? PK를 보면 또 여기 마찬가지죠. 1, 10, 100 초기 방출 뿅 그리고 팍 여기 딱 걸리죠. 근데 얘네들은 부작용 데이터가 없는 게 얘네들은 아직 임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부작용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안 했으니까. 아직 임상을 안 해서 네. 그래서 저번 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보 노디스크는 어센디스 파마랑 계약을 했고 심지어 1,500억을 지불한 상태인데도 총 4 군데랑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어떤 비만약 서방형 제형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아 어센디스 파마로는 뭔가 좀 부족함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지 않나.' 왜? 지금 딱 보이시잖아요. 요렇게 PK가 구리다. 그리고 또 다음 글에서 설명하겠지만 어센디스 파마는 또 생산 측면에서도 좀 불리해요. 그러니까 좀 비싸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 펩트론의 기술보다 좀 비싼 측면이 있어 가지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도 좀 불리하고 여러모로 되게 좀 불리한 제형입니다. 그래서 노바디스크가 아직 어떤 임상을 2 년째 지금 진전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ISFD라고 In situ 뭐 forming 뭐 디팟인가 어쨌든 그런 얘긴데 그냥 젤형이세요 젤. 젤 요렇게 젤 해 가지고 이게 혈액 속에서 약물로 팍팍팍 퍼져나가는 그런 형태인데 요게 사실 거의 서방형의 메인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주류인 것 같아요, 주류. 이거 앞서 던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ISFD 해 가지고 많죠. CSPC, 카무루스, 어셀티스, 메딘셀, 아도시아 그러니까 이 많은 서방형 회사 중에서 좀 대부분이 ISFD로 좀 포함이 돼요. 뭐 세부적으로는 사실 좀 다르지만 어쨌든 어 나름 어떤 서방형의 주류에 속하는 그런 종류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에서 대표되는 카무루스만 한번 살펴볼게요. 카무루스는 어떠냐? 아 PK 뭐 어지럽죠.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10, 100, 1000, 만, 만까지 가네요. 난리 났죠. 그냥 뭐 만까지 치솟습니다. 그리고 팡 떨어지죠. 예. 자 그냥 이것도 로그 그래프 그리고 초기 방출 심하고 이것도 과대하게 혈중 농도에서 떨어지는 PTR 변동이 심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용량 증량 과정을 이렇게 거친다. 주 2회 이렇게 바로 월 1회 제형을 두드려 맞는 게 아니라 주 2회 주사기를 먼저 맞고 그다음에 월 1회 제형을 맞는다. 그래서 얘네들의 데이터도 결국 뭐냐 주 1회 세마글루타이드와 일관되게 유사했다. 뭐가? 안전성 프로파일이. 그리고 최고 용량군에서는 임상 중단율이 37%나 달했다. 이 말인즉슨 주 1회 제형의 어떤 안전성을 넘지는 못했다. 그리고 용량을 많이 때려 박았더니 임상 중단율이 37%나 달하더라. 거의 못 참겠다 이거죠. 그래서 구토와 메스꺼움이 주 1회 수준이다. 그래서 이 주 1회 수준이 얼마냐? 이거는 주 1회 위고비 부작용 데이터입니다. 중요한 거는 구토 24%, 메스꺼움 44%. 하지만 우리 PT403 펩트론 구토 0 건, 메스꺼움 0 건, 그리고 카무루스
용량 증량 했죠? 펩트론 안 했죠. 그래서 카므루스도 결국 PK가 구리고 그로 인해서 용량 증량을 해야만 하고 그로 인해서 부작용도 심하고 요 굴레를 결국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카므루스는. 그래서 정리하면은 오늘 비만약 처방용 중에서 대표적으로 메세라, 암젠, 어센디스파마, 카무루스 그리고 펩트론을 다뤘어요. 그리고 비바니는 제가 너무 많이 다뤄 가지고 얘는 그냥 답이 없습니다 그냥. 그냥 이건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그냥 얘는 막 팔 째고 막 그런 거라서 얘는 상업화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절대 없고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어 오늘 다루지 않은 뭐 어셀티스나 또 나넥사 같은 경우는 PK 괜찮아요. 또 인벤 G2G도 나름 PK 괜찮습니다. 근데 어 추후에 다룰 다른 측면 즉 생산, 상업성 측면은 에서는 또 뒤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펩트론을 쫓아오려면 결국 이 삼중 해자를 뚫어야 됩니다. 즉 PK도 좋아야 되고 생산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505 P2 트랙도 따야 되고 이거를 결국 다 못 쫓아오죠. 만약에 PK가 겨우겨우 올라오면은 생산에서 막히고 생산 겨우겨우 올라온다 쳐도 아직 올라온 데도 없지만 505 P2 트랙을 못하고 그래서 이 펩트론의 3중 해자를 아직 다른 서방형에서는 쫓아오지 못했다. 그 말인즉슨 펩트론이 일라이 릴리와 동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로 또 귀결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